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번번한 복덕방입니다. 12월 들어서면서 정말 부동산 시장 자체가 10월과 11월과는 확실히 달라졌다는 느낌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건 집값 절대로 떨어질 이유가 전혀 없다던, 그러니까 조금은 무리해서 집을 사신 분들이 위기감을 엄청나게 느끼고 있기 때문이죠. 그만큼 12월은 부동산 집값의 확실한 분기점이 될 것으로 보이고요. 이제는 2023년도 전체를 끌고 갔었던 미국 기준금리 영향과는 결별을 선언하는 듯한 한국 집값 추세. 실제로 미국은 이번 주 파월이 발언한 말 상당히 비둘기적인 스탠스로 인해서 월가가 환호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 금리가 정점을 찍었거나 근처에 다가갔다라는 말까지도 했어요. 내년 3월부터 5차례 이상 금리를 내릴 것에 무게를 둘 것이라는 분위기도 있었습니다. 근데 과연 금리 인하 폭을 어느 정도 가져가느냐도 관건이죠. 내년 점도표를 4.6%까지 내다보는 관측들도 있는데, 지금 5.5%에서 1% 남짓 기준금리가 움직인다는 건데, 여전히 한국과는 2%의 금리차, 아무리 점도표상으로 인하를 여러 차례 단행해도 4.6% 수준이라면 그래도 한국보단 1.1%가 더 많은 수치라 볼 수 있죠. 월가의 증시가 환호할 만한 주식 리오프닝이라는 반전은 기대할 수 있겠으나 우리나라 부동산 시황에는 별다른 영향을 주지 못할 지표인 것만은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은행이 미국 기준금리 인하와 발을 맞춰서 금리를 내리기에는 여전히 금리 격차라는 족쇄가 발을 묶고 있고, 지금 금리를 내려버리면 천문학적인 1800조에 이르는 개인 부채가 다시 화산 폭발을 하게 될 거고요. 금리를 올리면 부동산 PF 문제가 전방위적으로 터질 수 있는 위기가 올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은행 기준금리 인하 시점은 전혀 내년 2024년도 하반기까지는 기대하기 어렵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부동산 침체를 다시 부활시킬 신호탄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젠 금리 자체의 견인력이 많이 떨어진 상황이라 부동산 시장이라는 발등에 떨어진 불부터 끄기가 정말 힘든 상황이죠. 내년도 한국 집값은 미국의 양적 완화 기조와는 다르게 반대로 긴축으로 계속해서 움직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2024년 부동산 시장은 그야말로 전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갈 가능성 아주 높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일단 국내 내수 시장에 엄청나게 빨간불이 이글거리면서 경고등이 들어와 있는지 오래입니다. 유례없는 복합위기, 그러니까 한 곳에서만 터지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그것도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는 위기로 인해서 내수산업 전체가 거의 이례적인 침체 속으로 들어가고 있죠. 일단 집값이 견고하려면 자가발전기가 잘 돌아가야 하는데, 그 선행지표가 될 수 있는 게 내부 선순환 경제 사이클 벨로드럼을 확실하게 이 경기 순환이 잘 돌면서 승부의 시점을 카운트, 그냥 경제 지표 자체를 확실하게 저격하고 들어갈 수 있는 성장세를 보여줘야 하는데, 지금 힘없이 그냥 벨로드럼을 무의미하게 빙빙 도는 현상이죠. 그러니까 전혀 내수 자체의 수익률에 획기적인 반전이 일어나지 못하고 오히려 역으로 가는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름만 들어도 귀가 번쩍거릴 수 있는 업체들이 줄줄이 고배를 마시고 있는 상황이고요. 롯데, LG, 아모레, 메일유업, 파리크라상, 11번가, 이마트 등등등, 아마도 1997년 외환위기와 2008년 금융위기를 떠올릴 만큼의 전례 없는 구조조정의 칼바람이 불어닥치고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렇게 내수를 아주 두텁게 떠받치고 가야 할 업체들 수익률이 쪼그라들기 시작하니까 당연히 소매 판매 지수, 그러니까 재화 소비를 뜻하는 건데 마이너스 4%로 갈수록 악화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표인 건 이 지표가 2020년
가장 심각했던 수치와 거의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내년 소매 시장 성장률은 2.9%에서 1.6% 반토막이 날 것이 예상이 되고요. 통계청에 따르면 당연히 소비가 이렇게 확 줄 수밖에 없으니 생산지수 역시도 32개월 만에 최소 폭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내수가 돌지 않는다는 건 그만큼 고물가, 고금리로 인해서 소비 여력이 갈수록 그 공간이 협소해질 수밖에 없다는 건데, 가처분 소득, 실제로 내가 돈을 지불하고 쓸 수 있는 돈이 계속해서 말라간다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이거 당연히 부동산과 연관이 되는 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 사람들의 지갑이 얇아진다는 건 바로 빚으로 쏟아져 들어가는 돈이 많아진다는 건데, 집값 상승기에 영끌해서 이 세상의 모든 자금을 부동산에 때려 부었던 사람들에게는 설상가상 12월이 되니까 집값이 현실적으로 피부에 와닿을 만큼 급격하게 하락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 수입으로 들어오는 현금은 죄다 그냥 아침 이슬이야. 계좌에 그냥 살짝 맺히고 사라지는. 정말 이건 뭐 가슴이 시릴 정도라고 말할 수 있죠. 대부분의 수입이 그렇게 빚 갚는 대로 빠져나가니 정작 내수 시장에서 돌 수 있는 돈들은 모두 은행 원금 이자 갚는 대로 빠져나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내수 시장에 박살이 나고 있는 것도 더듬어서 올라가 보면 역시 실망시키지 않은 빚의 본자 주담대가 버티고 있다는 겁니다. 얘는 정말 안 끼는 데가 없을 만큼 우리나라 모든 경제 현안의 위기 그 중심에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만큼 우리나라 자산 시장이 상당히 왜곡되어 있어서 무게중심이 죄다 부동산에 몰빵이 돼 있다는 걸 여실히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이렇게 주담대가 대체 가능한 소비 여력까지 다 흡수를 하고 있는 빚 블랙홀을 만들어버리니 가뜩이나 경제 침체로 내수가 돌지 않는 상황인데 기본 소비했던 품마저 상반기 끌어왔던 부동산 자금 때문에 쪼그라들고 있고 그 여파로 소비시장은 극도의 한파를 맞고 급기야 이런 소비 침체는 업종을 가리지 않고 전방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기준금리 인하하고 우리 지금 현실적인 경기 침체 상황하고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다. 대부분 실생활에서 소소하게 소비할 수 있는 영역의 업체가 만들어내는 이 재화가 테러를 못 찾는다는 거예요. 생활관광, 화장품, 쇼핑, 유제품 혹은 인터넷 쇼핑까지 줄줄이 영업이익 급감의 사태를 불러오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주담대를 핵폭탄이라고 명명해도 뭐 전혀 어색하지 않을 파괴력을 가진다 할 수 있겠습니다. 전달 11월 이렇게 심각한 시장 파괴자의 힘을 가진 주담대, 어떻게 해서든 산업 기초체력 떡실신하고 있는 상황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걸 제대로 막아야 하는 건데도 이제 뭐 한 주가 지난 시점에서 지난주까지 3조 4천억 수준이었는데 최종적으로 집계가 된 것 같죠. 11월 한 달 5조 원을 훌쩍 넘어가는 그런 수치로 늘어나 버렸습니다. 역시 한국은 배달의 민족이 아니라 주담대 민족. 아니나 다를까 집값이 상반기 반짝 오른다는 신호가 아주 초단기적으로 시장에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그냥 뭐 무자비한 대출 땡기기, 그리고 거래량 역시 뭐 이전보단 늘어나는 추세를 보이면서 브레이크 없는 직진을 한 건데 정말 뭐 이러다가 큰일 나게 생긴 겁니다. 주담대 잔액이 526조에서 전달 521조 원보다 4조 9천억 증가를 했어요. 수치만 봐도 딱 느낌이 오죠. 이건 뭐 그냥 한계 수위를 넘어버렸다. 일단 분양시장이 뭐 하반기까지 엄청난 쏠림 현상 일시적으로 있었죠. 당연히 뭐 건설사 통한 집단 대출 이루어졌을 거고요. 그렇게 수분양자들이 자연스럽게 대출 랠리에 합류하게 된 건데 이게 또 불안한 게 지금 뭐 시중은행에서 눈치 보면서 주담대 금리를 슬금슬금 내리고 있는 겁니다. 전달에는 대출 증가세가 너무 폭주하다 보니까 주담대 창구를 아예 막아버릴 정도로 대출 자격 요건을 깐깐하게 봤었는데 지금 뭐 오프라인 은행과 온라인 은행 서로 간에 주담대 금리를 내리는 바람에 거의 차이가 없어지고 있어요. 4%대 혹은 3%대까지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대출 증가세는 12월 달은 뭐 거의 기록 경신을 하게 될걸? 지금 고정금리, 변동금리 모두 전달금리와는 다른 궤적으로 가고 있죠. 이거 정말 조심해야 할 부분입니다. 이렇게 단기적으로 은행이 금리를 내리는 건 그만큼 일시적인 리액션일 뿐이고요. 자칫 자기 능력 범위 밖으로 벗어나게 되면 영영 우주미아가 되는 게 아니라 대출미아가 될 수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 은행금리 다시 리셋할 가능성 아주 높습니다. 미국 기준금리 분위기하고는 사뭇 다르게 우리는 긴축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양적 완화를 상반기에 다 해버렸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가 마땅히 없어요. 은행도 어차피 지금 뭐 대출 무리하게 내주다가는 상당한 부실의 위험을 떠안을 수 있거든.
12월 집값 추세가 이렇듯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렇게 집값이 계속해서 하락 추세로 가면 담보같이 하락하게 되죠. 당연히 은행으로서는 부메랑 스탠스 취해야 되죠. 그렇게 나간 자금들 다시 회수해야 되고 집값이 폭락에 가깝게 떨어지게 되면 은행도 부실 때문에 넘어갈 수가 있으니까 당장에 결착돼 있었던 집들 대부분 새로운 담보 기준 설정하거나 보증인 새로 세워서 안전장치 해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은행은 무한이익을 추구하는 영리법인 회사일 뿐입니다. 정책적으로 상생한다는 건 일부 극히 작은 파이에서 고객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냥 서비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지금 경제 지표에서 유일하게 마지막 희망으로 보이는 반도체, 코스피 시장에서 공매도 금지로 외국 자본이 급격하게 빠져나갈 것이라는 예상과 다르게 움직이는 이 한 축이 반도체 종목인데 한 종목만 2조 원가량 외국인 매수가 가세를 했어요. 코스닥 시장에서도 반도체 장비업체 주식도 2천억 원치 사들이고 있고요. 이건 반도체 시장이 다시 업황이 살아날 거라는 신호가 오고 있는 건데 서둘러 한국 주식 중에 반도체 종목을 사들이고 있는 건데 이 부분이 위기를 뚫을 수 있는 한 획이 될 수 있으면 좋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치고 빠지는 간보기 행보인데 미국이 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를 다시 엄격하게 꺼내들고 있다는 점,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미국의 수출 통제 확대안 속에 HBM 메모리가 포함된 부품이라는 점이 상당한 리스크로 작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마지막 경기 회복의 반등으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가능성, 그렇게 몰빵해서 기대할 수 있는 형편은 못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 이렇게 모든 산업 경제 분야에서의 빨간불, 특히 내수가 제대로 돌지 않아서 돈이 선순환되지 못한 상태에서 다시 빚봉화가 올라오고 있는 겁니다. 이건 그냥 외세의 침략에만 올리는 불꽃봉화여야 되는데 자체 위기로 인한 집값 붕괴의 위기봉화가 올라오고 있다는 점이 치명적이라 할 수 있죠. 지금 집값 추이 보세요. 이런 백그라운드적인 산업 경제의 침체를 그대로 흡수하고 있는 막대 그래프. 얘네들은 물먹는 하마죠. 그냥 그렇게 대외 여건의 변화에 의해서만 국내 부동산이 움직일 줄 알았지만 이게 내부에 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만큼 산업 경제 침체가 선순환되지 못하고 그대로 추락하고 있는 양상을 보이니 당연히 집값이 어떻게 그런 추락하는 지표를 극복하고 오를 수 있겠습니까? 막대 그래프가 이제 정말 땅굴을 파고 있죠. 이렇게 확연하게 아래로 쳐져가는 지표들은 갈수록 속도가 붙게 될 거고 12월은 거의 극강의 집값 하락세가 시작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전세가 계속 올라간다고 집값 떨어질 일 절대 없다고 우기는 소리들이 많았는데 이렇게 전세 가격 지수 역시도 계속해서 한 주가 다르게 내려가고 있어요. 매매가 얘기는 전세가 없고 전세가 얘기는 매매가 없다는 말이 맞는 말이긴 한데 지금 대부분 전세 수요보다 월세 수요 훨씬 많아지고 있습니다. 빌라 임대차 월세 비중이 46%로 가장 높고요. 반전세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 전세 거래량은 5만 9천 건으로 지난해보다 22%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니 전세가 콘크리트 같이 단단하다고 한 말이 다 구린말이 되어버린 거고 이제 그냥 자취를 감추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전세 사기와 역전세난 여파로 인해서 다세대 연립 기피 현상이 아파트로까지 이어지고 있어서 웬만하면 월세로 안전장치를 해두려는 수요가 많다는 거죠. 이미 강남구는 기록적인 낙폭으로 서울 전역에 집값 하락세의 선봉장 역할을 하고 있고요. 도곡 타워팰리스가 이번 주 다시 지난주 6억 폭락으로 크게 움직였고 서초구에서는 레미안 원밸리가 7억 폭락으로 분위기가 심상치 않음을 알렸습니다. 이렇게 강남 쪽 집값들이 흔들리면 답이 없는 거죠. 송파 쪽도 파크리오가 다시 주간 하락장 탑을 찍었어요. 6억 이상이 떨어지는 추세. 12월이 점차적으로 마감되면서 이런 양상은 더욱더 가파르게 진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노원구는 이미 반토막이 나오고 있는 실제 상황이고요. 상계주공 6단지 고점 9억 4천 대비 5억 9천까지 떨어졌습니다. 반토막이죠. 그리고 상계주공 5단지 고점 8억 대비 4억 5천 정도 거래가 되고 있어서 노도강은 이미 소형 평수에선 반토막. 이게 이제 이후에 중형으로 이동할 건 확실해 보이죠. 왜냐? 지금 미국 변동 요인보다 국내 변동 요인이 더욱 집값을 아래로 끌어당길 수밖에 없는 물귀신 임팩트 효과가 제대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죠. 갈수록 끌어내릴 겁니다. 어차피 미국 기준금리가 움직여도 한국 기준금리는 소폭에서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금리 인하 체감도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집값은 2024년도에도 매물 증가 추이는 기준금리 눈치를 보는 매물, 거래량은 여전히 끝까지 버티는 매수세로 인해서 가격은 갈수록 하락 추세로 가게 될 건 분명합니다. 지금 미국 연준은 이미 9개월 전부터 한국 부동산과는 별개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각자 도생을 한 거죠. 지금 2% 선까지 금리 차가 벌어질 때까지 우리는 금리를 눌러놨으니까.
결국 미국이 양적 긴축을 할 때 우리는 양적 완화를 했기 때문에 쓸 수 있는 카드 없어요. 이제 미국이 양적 완화 수순으로 들어가도 우리는 지금의 양적 긴축을 풀 수 있는 여력이 도저히 없다는 사실. 결국 침체 국면의 경기 지표와 더불어서 부동산 PF 문제가 상반기 엄청난 충격파를 줄 것으로 예상이 돼서 마치 금리의 봄이 온 것처럼 환호하는 분위기는 주식시장, 특히 월가 해당되겠죠. 근데 우리나라 코스피는 어제도 그리 크게 반등하지 못했습니다. 여전히 2,500선이 머물고 있죠. 오른 곳만 오르고 나머지는 보합 내지 하락까지 한 것도 있었어요. 그만큼 미국의 금리 훈풍은 우리가 지금 겨울왕국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전혀 부동산 쪽 금리를 인하할 만한 그 분기점을 만들어내기에는 미미하다. 10시에 금융당국이 스트레스 DSR, 그러니까 가상금리 1%를 더하는 세부 방안을 다음 주 발표한다 했죠. 예를 들어서 3억 7천 받을 수 있는 걸 3억 2천 받는 식으로 대출 액수가 확 줄어들죠. 실수요가 위축이 되고 이전 특례보금자리로는 DSR 기준이 없어서 투기 수요가 죄다 빨아먹었는데 무주택자로서는 불리해질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집값 정책 자체가 상당히 내년 상반기부터는 천문학적인 부채로 말미암아 냉랭하게 돌아설 수 있다는 겁니다. 결국 보세요. 얼마나 지금 누적된 집값의 상승 피로도가 나락으로 가게 될 건지. 정말 이해 불가의 국면은 금리와는 별개로 움직이는 한국 집값의 추락이 될 겁니다. 잘 기다리시면 정말 골든타임 잡으실 수 있을 겁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 12월 들어서면서 정말 심각하리만큼 이제 미국 지표 별로 안 중요해. 국내 경기 지표와 부동산 PF 문제 그리고 가계부채 문제가 그냥 어찌나 복합적으로 얽혀 있는지, 근데 이게 거의 핵융합에 버금가는 파괴력을 가지고 집값 자체를 완전히 리셋시킬 수 있는 파워로 이어지고 있죠. 자칫 한 방에 훅 갈 수 있는 위기감이 팽배해져 가고 있는 상황인데요. 12월은 가장 극적인 집값 횡보를 보일 가능성 큰 달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마무리가 되고 내년 상반기 넘어가면서 더욱더 큰 변화를 보일 조짐 있고요. 미국 연준의 비둘기 발언은 월가는 주가를 쭉 끌어올릴 호재로 낙수 효과, 그냥 물 떨어지는 곳만 반등의 모습을 보일 뿐이지 이미 각자 도생의 길을 가고 있는 한국 부동산과는 거리가 멀어 보이는 부분이 많고요. 금리가 조정이 돼도 소폭 조정세로 끝날 것이기 때문에 체감도에서는 많이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매주 하락 추세를 보이는 지표들 잘 체크하셔서 한 걸음 한 걸음 전진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도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복덕발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